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김영환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전에 저희 사내에서 한번 사내 이제 개발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그 카카오 기술 블로그에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미 뭐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자료들이 다 있고 더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그냥 저는 그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한 번 더 공유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서두가 좀 길었고요. 그래서 오늘 오픈체인에서 이제 오픈소스 라이선스 변화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를 좀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라이선스들을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왜 변경되는지 또 변경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조금 전에 장학수님 소개해 주셨는데 올리브가 공식 서비스 중입니다. 도메인에 들어가시면 빠르게 검증하실 수가 있고요. 기톤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발표 내용 순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라이선스 등장, 그리고 오픈소스 이후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에서는 몽고디비, 엘라스틱서치 뭐 이런 쪽에서 새로 적용한 그 서버 사이드 퍼블릭 라이선스, 엘라스틱 라이선스 등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라이선스 변경에 따라서 오픈소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새로운 라이선스의 등장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했던 뭐 MIT, 아파치, GPL 등 이런 라이선스가 아니라 좀 생소한 라이선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에는 이제 주로 앱 배포를 할 때 이제 발생하는 의무사항들에 대해서만 챙기면 됐는데 요즘에는 인프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라이선스 변경 이력인데요. 2018년 10월에 몽고디비가 라이선스를 AGPL에서 SSPL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센트리가 BS3에서 BUSL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엘라스틱서치가 아파치 입점용이었다가 SSPL 또는 엘라스틱 라이선스, 듀얼 라이선스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4월에는 그라파나가 아파치에서 AGPL 3.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성격의 그런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라이센스들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변경 이력을 설명드리고 이 변경 이력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라이센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변경 이력의 순서하고 실제로 발표에서 다룬 오픈소스의 순서는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좀 더 그 변화의 흐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쉽게 하려고 순서를 약간 바꿨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라파나 라이선스 변경인데요. 그라파나 라이선스가 아파치에서 AGPL로 변경이 되었어요. AGPL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GPL 라이선스에 그 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추가로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연결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의무사항이 추가된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GPL보다는 더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이를 이제 사스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하면 보통 배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스 공개 의무가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서버 쪽에 만약 A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추가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로 클라이언트가 접근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스로 제공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라파나의 경우 이제 아파치였다가
이제 AGPL 3.0으로 변경을 했죠. 2021년 4월에 그라파나, 그리고 로키, 템프 이 프로젝트들에서 라이선스 변경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그 제공되던 그라파나 관련 플러그인 중 일부는 기존처럼 아파치 2.0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라파나에서 이제 라이선스 변경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기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기존에 이제 적용하고 있던 아파치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라파나를 가져다 사용하고 그라파나에 뭔가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해도 이걸 다시 그라파나 오픈소스 프로젝트 쪽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개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다시 기여하게끔 하려고 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라파나의 경우에 이제 AGPL 3.0으로 변경되는데, 그라파나를 사용할 때 기존의 아파치 2.0으로 적용된 버전은 기존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이슈가 없고, 다만 AGPL 3.0이 적용된 버전부터는 이제 이 버전을 사용해서 외부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AGPL의 그 의무사항 때문에 소스 공개 등의 의무사항을 주셔야 한다라고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몽고디비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몽고디비는 AGPL에서 SSPL로 변경했어요. SSPL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다소 생소한 라이선스죠. 몽고디비가 2018년 10월 SSPL 1.0 라이선스 변경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그 몽고디비 쪽 블로그에 라이선스 변경 사유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AGPL 라이선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이 배포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는 이제 앞에 그 그라파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GPL의 경우에는 배포라고 보면 소스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제 논란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이런 이제 몽고디비 같은 오픈 소스들을 가지고 사용은 하는데 사용은 하면서 사실 커뮤니티에 뭔가 기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고 또한 대부분의 이익을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라이선스 변경 사유와 관련해서 몽고디비 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스트림 마이닝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스트림 마이닝의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지금 배경화면에 보여지는 것 같은 이미지가 딱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일종의 어떤 그 광산에서 그 광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석탄이나 중요한 자원만 캐내는 이런 작업들을 스트림 마이닝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 산이라는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그 중에서 딱 알맹이들 필요한 것만 체리피킹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비유해서 이제 스트림 마이닝이라고 몽고디비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 스트림 마이닝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AWS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또는 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이제 몽고디비와 같은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제공을 해서 이 이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했고 또한 이에 대응해서 몽고디비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사용자들은 이제 몽고디비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몽고디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면 몽고디비 말고도 다양한 이런 오픈 소스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사용하기에 개발하기에 더 환경이 좋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GPL 라이선스의 경우에 소스 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있긴 한데 이를 통해서 설령 이제 수정한 내용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해도 이게 몽고디비의 수익 악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스트림 마이닝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픈소스 제품을 이제 무료로 쉽게 가져다 사용하고 수익은 창출하지만 반면 이제 몽고디비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는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우회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제 몽고DB에서 변경한 SSPL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SSPL이 이제 어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몽고DB에서 SSPL로 변경을 했을 거고 또한 이걸 통해서 이런 스트림 마인을 막고자 했을 텐데 어떤 조항인지를 좀 더 살펴보면 SSPL 라이선스가 사실 상당히 길어요. SSPL 라이선스가 GPL3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라이선스라서 라이선스 고짐이 상당히 긴데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항목 조항인 13조항을 좀 살펴보면 13조항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화면에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요. 서비스 코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소스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서비스 소스 코드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서비스 소스 코드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예를 들어 몽고DB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몽고DB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DB니까 DB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또한 그 DB의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 소스 코드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몽고DB를 둘러싼 모든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 공개하게끔 이제 의무사항을 추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몽고DB를 사용을 하면 그냥 몽고DB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링, 백업, 뭐 기타 등등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에서 다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니까 상당한 부담으로 오게 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이 사용 가이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먼저 프로그램을 이제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서비스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하고 이 서비스 소스 코드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몽고DB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래서 사용할 때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틱 서치 라이선스 변경인데요. 엘라스틱 서치 역시도 아파치에서 SSPL 또는 엘라스틱 듀얼 라이선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2021년 1월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하고 키바나 두 개의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엘라스틱 라이선스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네, 라이선스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시 엘라스틱서치도 자사 블로그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설명한 이유를 보면 기업들이 이제 사스로 전환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만 하고 역으로 이런 오픈소스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제 앞선 몽고DB 라이선스 변경 사유와 비슷한 이유로 이제 변경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엘라스틱 라이선스 에 대한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앞선 SSPL과는 달리 엘라스틱 라이선스는 매우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기존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가지는 소스 코드 수정, 뭐 사용, 배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이제 제약 사항을 추가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호스팅 등의 서비스로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없게끔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고 두 번째는 라이선스 키 등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변경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조항을 얻고자 하는 것은 엘라스틱 서치라는 서비스 자체를 엘라스틱이 아닌 다른 데서 제공하지 못하게끔 막고자 하면서 오픈소스의 자유로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라이선스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엘라스틱 서치 쪽에서 라이선싱 정책도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7.1.0 이전 이제 버전의 경우에는 기존의 프리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아파치 2.0 라이선스가 유지가 되고 7.1.1 이후로는 이제 프리 베이직과 프리로 나뉘게 되는데 프리의 경우에는 SSPL 또는 엘라스틱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프리나 베이직은 엘라스틱 라이선스만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선싱 정책도 역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게 되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버전을 쓸지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버전에 어떤 이제 라이선싱 모델을 사용할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를 토대로 역시 라이선스 사용 가이드, 엘라스티서치 사용 가이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7.1.0 이전 이제 프리 라이선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파치가 적용되니까 기존과 이제 사용하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7.1.1 버전부터는 이제 외부에 서비스하는 경우에 적용된 이제 라이선스에 따라서 뭐 SSPL로 적용되면 서비스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엘라스틱과 엘라스틱 라이선스에 의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그 깃허브에 지금 제가 아마 엑스팩 요 깃허브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엘라스틱 그 깃허브 프로젝트 하위에 이제 그 하나의 폴더 엑스팩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에는 명시적으로 엘라스틱 라이선스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쪽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엘라스틱 라이선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트리 라이선스 변경인데요. 센트리 라이선스가 BSD3에서 BUSL이라는 라이선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역시 또 생소하죠. 네, 2019년 11월에 라이선스를 변경을 했는데요. 라이선스 변경에 대해서 역시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초기에 이제 센트리를 개발할 때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제 1인 개발자가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BSC가 좋아 보이네. 그래서 BSC3로 라이선스를 정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프로젝트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 현 시점에는 이제 거의 한 100여 명의 개발자를 풀타임으로 고용을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발자들한테 이제 어쨌든 월급이든 뭐든 제공을 해야 돼서 수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이에 대한 수익 모델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이제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이제 변경을 하기로 하고 라이선스 변경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라이선스 변경 목표를 이제 어떻게 설정했냐 보면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누구나 자유롭게 센트리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픈소스 제품 간의 차이는 없고, 또 코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센트리를 판매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보시면 앞에 이제 그 몽고디비나 뭐 엘라스틱이나 다들 이제 변경했던 것들과 비슷한 목표인 거죠. 뭐 일단 오픈 소스처럼 뭔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타 회사에서 나 말고 다른 데서 이걸 제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두고 결국 비즈니스 소스 라이선스라는 라이선스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BUSL 라이선스에 대해서 이제 보면 BUSL 라이선스는 생각보다 만들어진 지 좀 됐어요. 그래서 2016년 마리아DB에서 만들어서 이제 마리아DB에 적용해서 사용된 라이선스고,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이제 자유와 혁신을 증가시키고 이제 기부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기부만으로는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자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BUSL 라이선스의 특징을 보면 앞에서 이제 그 라이선스 변경 목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사용자는 자유롭게 소스를 수정하거나 배포 및 컴파일 가능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 상용으로는 이제 서비스를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그 조항이 하나 있는데, 배포 후에 특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아파치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센트리 1.0 버전이 2011년 1월에 BUSL 라이선스로 배포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특정 기간 3년 후인 2024년 1월부터는 센트리 1.0 버전이 이제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은 이제 이 BUSL 라이선스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판매나 이런 걸 보장하고, 3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라이선스처럼 이제 퍼미시브 라이선스 등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통해서 이제 역시 센트리 사용 가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9.1.2 버전은 BSD3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사용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다만 10.0.0 버전부터는 GUSL 라이선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 서비스가 불가하고, 만약 하고 싶으면 이제 3년을 기다렸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OSS 센트리 IO의 메일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계약 형태를 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요거는 좀 추가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두 개의 오픈 소스를 정식으로 출시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인데, 첫 번째는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예요. 근데 이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의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라파나이고,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엘라스틱 서치에서 파생되어 나온 서비스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서 이제 공유를 좀 드려보려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 그라파나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나 랩스하고, 그러니까 그라파나 오픈소스 프로젝트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라파나 쪽에 기여를 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해서 이제 아마존 쪽에 집어넣은 형태고, 반대로 이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의 경우에는 엘라스틱 서치 아파치 버전을 포크해서 이제 오픈 서치라는 걸 아예 별도로 만들었어요. 별도로 만들고, 이 별도로 만든 거로부터 계속 이제 개발해 나가는 형태로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도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정책 변경도 있지만 이쪽 엘라스틱 쪽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제대로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뭐 어떤 계약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그런 것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 내용은 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아마존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협력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어가고 있다. 사실 얘는 협력이고 얘는 협력이 아니죠. 아예 별개로 나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각 오픈소스 프로젝트마다 클라우드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라이선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전에 장학성님이 공유해 주신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프리소프트웨어 시작,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의 등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프리 소프트웨어는 1980년대 리처드 스톨만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GNU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GNU 프로젝트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GPL 계열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00년대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는 앞서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소스 코드 공개 의무 사항을 좀 완화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저작권 고지만 하면 되는 이제 뭐 MIT 같은 퍼미시브 라이선스를 채택해서 주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픈소스가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채택이 되고 또 오픈소스 비즈니스로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 소스를 공개하거나 뭐 이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사용자나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쓰는 쪽에서는 많은 이제 이익 창출이나 뭐 그런 이제 좋은 장점들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오픈소스 커뮤니티 쪽에는 큰 이제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그 몽고디비 사례처럼 말씀드렸던 뭐 스트림 마이닝 이런 이제 이슈들도 있어서 프로젝트들이 많이 위협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쯤에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뭐 SSPL 라이선스 변경이나 엘라스틱 라이선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된 라이선스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아까 그 상호 판매를 제한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이제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 방식으로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사용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조항 추가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가 기 때문에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구별이 되고 또한 보통 이제 OSI 같은 쪽에서 이제 공식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SSPL 같은 경우도 OSI에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선스 인증을 요청했지만 이런 차별 조항으로 인해서 인증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앞에 본 것처럼 기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이런 클라우드나 다른 경쟁자로부터 위협을 만약 받게 된다면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그런 판매 금지 조항 등을 취하면서 쉐어드 소스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아마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공유는 마치도록 하고요.